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선형 구조 중에서 스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형 구조 4가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네, 스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구조는 어떤 방식일까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구멍이 위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들어오고 한쪽으로만 나가는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삽입과 삭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스택 구조다라고 해요. 여러분이요, 주격장치가 이렇게 위에가 뻥 뚫렸다 이런 게 아니라 주격장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락달락 하는 모양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서 표현한 거죠. 일단 여러분이 스택 구조는 뭐다? 삽입, 삭제, 들락달락 하는 곳이 몇 군데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아파트 현관문 하나죠. 네, 글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LIFO 구조다 그랬어요. LIFO 구조는 Last in First Out이다.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좀 생각하기에 여러분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나중에 들어왔는데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일단 좋죠. FILO 구조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First in, last out이다.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나와요. 우리가 ABC를 지금부터 넣어 볼게요. ABC를 처음엔 A를 넣을 거고, 두 번째는 B를 넣을 거고, 네, 세 번째는 C를 넣을 거예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칸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A 들어왔어요. B 들어왔어요. C가 들어왔다. 그렇죠. A, B, C. 자, 꺼내겠습니다. 그 다음 누구부터? 처음엔 C가 나오고, 두 번째는 B가 나오고, 세 번째는 A가 나오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풀명이 집어넣을 때는 A, B, C 집어넣는데 나올 때는 어때요? C, B, A가 나왔군요. 들어오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나오는 순서가 바뀌었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LIFO 구조다, FILO 구조다 라고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탑 포인터라고 있습니다. 탑 포인터가 뭐냐면 가장 위에 있는 포인터를 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도 있겠죠. 이것의 반대를 뭐라 그래요? 버텀이라고 합니다. 버텀. 탑 포인트다, 버텀이 있어요. 우리는 스택 구조에서는 탑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출입문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얘는 탑이 0인 상태죠. 네, 0인 상태인데 이제 탑을 1로 만들고 A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또 탑을 2로 만들고 B가 들어오는 거죠. 탑을 3으로 만들고 C가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위치를 탑 포인터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삽입된 데이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T가 3인 위치, C의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탑 포인트 가장 최근의 위치. 그래서 탑이다라는 것은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걸 통해서 삽입도 이루어지고 삭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탑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이 가장 최근에 삽입된 데이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버플로우다, 언더플로우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버플로우는 뭐냐면 넘치는 거예요. 얘는 공간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3개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데이터가 나 좀 들어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돼요. 자, 그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넘친다. 언더플로우는 뭐냐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삭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뭘 삭제해요? 이게 언더플로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택 구조는 일단 사용되는 곳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인터럽트의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인터럽트가 뭐지? 라고 하면 인터럽트 이제 컴퓨터 구조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급한 일인 거죠. 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을 이제 다 정해놨는데 인터럽트가 걸린 거죠. 부모님이 올라오신다든지 뭐 누가 호출을 한다든지 그런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을 인터럽트라 그래요. 인터럽트 처리하고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스택 구조를 사용한다 그죠. 자 보세요. A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call B 그랬어요. B를 호출한 거예요. B 호출 이렇게. B 호출했다 생각해요. 자 여기서 또 call C 그랬어요. C. 그럼 C라는 것도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는 순서는 뭐예요? B 호출했어요. C 호출했어요. D 호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복귀하는 건 어때요? 복귀가 되는 거죠. 복귀 이렇게 되니까 D, C, B가 되죠. 순서가 바뀌죠. 호출하는 순서는 B, C, D인데 복귀하는 순서는 뭐예요? D, C,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복귀 주소 저장할 때 사용되는 것 바로 스택 구조다. 이런 자료 구조다라는 거. 산술식 표현. 산술식 표현은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함수 호출. 이게 함수 호출에 관련된 거죠. 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택은 좀 자주 나와요. 네, 자, 모두 다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삽입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가 삭제되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을 때 우리는 탑이 얼마죠? 탑은 비어 있을 때. 네, 탑은 0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탑은 0이에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하나 삽입을 하겠대요. 삽입. 자, 여기다 좀 적어 놓으면 그러니까. 네. 자, 옆에다가 자, T는 0이었어요. 데이터 A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오려고 할 때 공간이 있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탑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나서 A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B가 들어오겠답니다. B. 그럼 탑이 1인 상태에서 A가 있었어요. 그럼 탑을 하나 또 증가시켜줍니다. 탑을 2로 만들고 B를 받아들이는 거죠. 또 C가 들어오겠대요. 그럼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탑을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C가 들어오는 거죠. D도 들어오겠대요. D도. 네. A 들어오고 B 들어오고 C 들어오고 D 들어왔어요. 그러면 T는 자 4가 되는 거죠. 하나 증가시켜주고 공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D가 들어오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삽입하겠다. 그럼 뭐예요? T는 T 플러스 1을 해서 탑을 하나 증가시켜준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된다 그거죠. 됐나요?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죠. 탑 증가시켜주고 데이터 삽입하고 탑 증가시켜주고 공간 있으면 데이터 삽입하고 그런데 또 이가 나 좀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T는 하나를 또 증가시켜줘요. 5라고. 5 됐는데 어떠세요? 안 되죠. 이 그릇은 4개의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탑을 하나 증가시켰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탑을 증가시켜주고 여기에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넘쳤냐? 이게 지금 데이터 크기가 몇이에요? N개예요. N개까지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탑은 4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5가 되면 이건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 탑이 N보다 커버렸냐? 탑을 하나 증가시켰는데 이게 들어오는 N보다 커버렸냐? 그러면 뭐가 생겼다?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이런 일이 아니면 데이터가 그대로 삽입을 해라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데이터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한테는 다 알고리즘으로 말해줘야지 돼요. 이렇게요? 컴퓨터는 눈이 없잖아요. 자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 문장이 없다면 증가시키고 삽입 계속 하겠죠. 그래서는 여기 4개밖에 못 들어오는데 계속 삽입 때만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올 수도 없는데 계속 들어가 명령어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증가시켜주고 N인까지 다 찾냐, N보다 커버리냐, 이때는 어때요? 더 이상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네, 그래서 오버플로우다라는 명칭을 보내줘야 된다 그죠. 되었나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이해를 하세요.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알고리즘이에요. 순서. 알고리즘은 순서예요. 탑을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탑이 n보다 큰지 판단합니다. 네, 판단. 네. 자, 탑이 n보다 큰지 판단합니다. n보다 커버렸네? 그럼 데이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버플로우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t가 n보다 컸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삽입을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직 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if, then, 네, else 구조가 돼요. if, then, else 구조에서는요. if 다음에 조건을 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자, 조건이 참일 때 수행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else, 네, else 뒤에 문장은 뭐냐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수행되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if 조건, 탑이 n보다 크면 오버플로우고 더 이상 삽입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삽입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걸 물어보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물어보죠. 스택에서 오버플로우는 어쩔 때 일어나느냐? 탑이 n보다 클 때. 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삽입 알고리즘으로 적어놓은 것 좀 맞는 것은 또는 이 알고리즘, 이 순서를 보여주고 이거는 스택에서 뭘 하는 거냐? 그죠? 네, 그 뭐 하는 거예요? 탑은 탑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삽입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기억을 해줍니다. 네. 자, 이제 삭제로 가겠습니다. 삭제. 삭제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있으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자, 이때 탑은 4가 되는 거죠.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 삭제. 그럼 삭제, D를 삭제하겠습니다. D 날라갑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A 남고, B 남고, 네, C 남는 거죠. 이때 탑 포인트는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뭐가 반복됐어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삭제했어요. 그러면 탑 포인트는 하나씩 감소가 되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반복되면 좋은데 데이터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탑은 0인 거예요. 그런데 또 삭제 명령어를 내려온 거예요. 그럼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탑이 0일 때는 여기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우고 삭제하고 지우고 탑 포인트를 1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삭제 작업이 되는 거죠. 삭제 작업이 되고 탑을 감소시키는 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탑이 0일 때는 네, 이쁘게 쓸까요? 자, 탑이 0일 때는 어때요?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탑이 0이면 자, if, then, else 구조다 거죠. if 조건 내려, else는 여기까지죠. if 조건이다. 탑이 0이면 더 이상 삭제할 거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삭제할 거 없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언더플로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자 데이터 삭제하고 탑을 하나 감소시키겠습니다. 이게 삭제하는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죠. 어쩔 때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느냐. 탑이 0일 때 일어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술식 연산을 한다 그랬죠. 자, 어떤 식의 연산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이용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식을 바꿔줘야 돼요. 네, 수식 바꾸는 방법. 전이식, 중이식, 후이식이 있어요. 자, 전, 중, 후. 뭐를, 전이니까 어때요? 뭐뭐 앞에, 프리. 뭐뭐 앞에, 인, 가운데, 후스, 포스트, 뒤에. 뭐를 앞에, 뒤에, 중간에 놔두냐.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연산자를 앞에다 놔두냐, 뒤에 놔두냐, 중간에 놔두냐. 그걸 따지는 거죠.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A 더하기 B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고치세요 그랬어요. 자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바로 더하기 연산자가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전위식은 연산자 앞에 놔두는 거예요. 연산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 A, B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중위식은 우리가 쓰는 방식이에요. 연산자 가운데 있는 거. 후위식은 이 연산자를 어디로 빼요? 뒤로 빼요. 그러면 이 뒤로 빠지는 거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런 방식이 이제 표기법이다라는 거죠. 쉽죠? 자, 이렇게 하나만 보여주는 건 일단 쉽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식은 조금 복잡한 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중위식.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중위식 표기법이죠. 네, 이거를 이제 전위식으로 표시하자고 합니다. 전위식. 그러면 이제 복잡한 여러 개의 연산자도 막 섞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위식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뭐랄까요? 자, 우선순위별로 가로를 해요. 연산의 우선순위별로.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로, 그 다음 거듭제곱, 곱셈 나눗셈. 곱셈 나눗셈이 같은 줄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순서대로 연산해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걸 말을 하죠. 여러분한테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일까요?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8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요. 6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8이라고 대답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네. 자, 6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네. 8이라고 하면 안 돼요. 6이 맞아요. 곱셈과 덧셈과 곱셈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곱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하니까 6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TV에서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수학 공부보다는 이제 다른 것에 더 치중을 하기 때문에 틀리라고, 그다음에 연예인이 틀렸을 때 그 표정을 보기 위해서 자, 이런 문제를 내죠. 이렇게요. 그래서 곱셈을 먼저 처리한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연산의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미 가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있는지,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곱셈이나 또는 나눗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덧셈과 뺄셈이 있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디부터 수행할까요? 가로는 없군요. 그러면 네, 곱셈과 나눗셈 찾아야죠. 곱셈, 나눗셈 앞에서부터 찾아갑니다. 자, 여기가 있군요. 네. 또 찾아갑니다. 여기가 있군요. 또 찾아가세요. 여기가 있군요. 이렇게 연산의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합니다. 또 진행해야죠. 그 다음은요. 또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덧셈하고 뺄셈이 남아있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진행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네요.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해줘야죠. 네, 아이고. 자,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해야죠, 이거. 네, 그 다음은 뭐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해야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가로를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이니까, 풀이니까 연산자를 어디로 빼라? 해당되는 가로 왼쪽으로 빼라. 앞으로 빼라, 왼쪽. 자, 나누기에 해당된 가로 어디예요? 여기군요. 표시를 잘해야죠. 얘는 여기군요. 얘는 여기군요. 자, 얘는 여기군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것의 가로 여기가 있군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가로 여기가 있군요. 이렇게 해당되는 네, 가로 왼쪽으로 빼라 그러죠. 이게 이제 프리픽스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쓰면 되죠.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더하기 나왔죠. 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빼기 나왔죠. 여기 뭐 나왔어요? 더하기 나왔죠. 여기 뭐 나왔어요? 나누기 나왔죠? 나무 A, B 남아있군요. C 남아있죠? 나갔어요. 여기 뭐가 와요? 곱하기 들어오죠? 자, D, E 있군요. 자, 여기 뭐 나왔어요?
곱하기 있군요. 그 다음 AC 있군요. 이게 전이식 방법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가로를 제거하고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됐죠? 네. 자, 이게 뭐다? 프리픽스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과 방법은 이제 비슷하지만 연산자 하는 방법은 이제 알겠죠? 자, 후이식 갑니다. 후이식. 자, 후이식은요, 포스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산의 우선순위로 가로를 먼저 해줘야죠. 자, 갑니다. 자, 이거 했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있군요. 됐죠? 한 번 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자, 덧셈 했어요. 네. 자, 이것과 C를 덧셈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와 얘네들을 뺄셈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째로 덧셈을 하는 거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연산자를 해당되는 가로 뒤로 빼는 거죠. 뒤로. 자, 뒤로 뺍니다. 자, 얘 1이 빠져나갔어요. 얘 1이 빠져나갔어요. 자, 얘를 1이 빠져나가고. 자, 얘 1이 빠져나가고. 네. 얘 1이 빠져나가고, 얘 1이 빠져나가군요. 예. 자, 됐어요. 이제 뭐였어요? 잘 쓰면 되죠. 순서대로.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자, 슬래시 나갔고, B 나와 있어요. 슬래시 들어오면 되죠? 자, 더하기 나갔어요. C 남았어요. 자, 더하기 들어오면 되죠? 됐죠? 빼기 나갔어요. D 있어요. 곱하기 나갔어요. E 있어요. 자, 곱하기 써주면 되죠? 자, 여기 뭐 있어요? 빼기 있어요. 나갔고, A 있고, C 있고, 별 있고, 자, 얘 나간 거 더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되었나요?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후이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놓고 보니까 후이식은 연산자가 뒤에 있죠. 마지막에 연산자가 뒤에 있어요. 자, 전이식은요, 연산자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연산자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이렇게. 네, 구분되겠죠? 네. 전이식 해놓고 나니까 연산자가 앞으로 빠졌네요. 후이식 해놓고 나니까 연산자가 맨 뒤에 있군요.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나요? 네, 이걸 가지고 전이식과 네, 후이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까요? 전이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후이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연습장 꺼내고요. 직접 합니다. 네. 했어요. 네. 자, 연산의 우선순위 잡습니다. 먼저 가로 잡아야죠. 여기 가로가 있군요. 가로. 자, 그 다음은요. 곱셈이 있군요. 곱셈. 그 다음은요. 나눗셈이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덧셈이 있군요. 이게 이제 해준 연산의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했어요. 이제 연산자를 어때요? 왼쪽으로 꺼내는 거죠. 해당되는 가로, 왼쪽. 자, 1이 꺼냅니다. 자, 여기는 1이 꺼내죠? 자, 얘는 1이 꺼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1이 꺼내주면 되죠. 써볼까요? 네, 더하기 했어요. A 써줍니다. 여기 누가 왔어요? 네, 나누기 오죠? 얘 누가 왔어요? 곱하기죠? 네, 여기는 빼기가 오군요. B, C. 자, B, C, D, E.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군요. 맞았나요? 네, 맞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이식입니다. 후이식. 후이식도 마찬가지로 연산의 우선순위별로 가로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가로를 했어요. 하나,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어요. 곱하기. 네, 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군요. 앞에서부터니까. 여기가.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의 가로, 이것의 가로, 이것의 가로. 최종적으로 전체 가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연산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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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순서대로 씁니다. A 있죠? 자, 나갔어요. B. 자, 나갔어요. C.
여기에 들어오는 거 있군요. 나갔어요. D. 자, 얘 들어오는 거 얘가 들어오죠. 나갔죠. E. 그다음에 여기에 슬래시 들어오죠. 여기에 더하기가 들어오군요. 그래서 후이식 연산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오죠. 전이식을 해봤더니 연산자가 앞에부터 출발을 했어요. 후이식은 연산자가 맨 끝에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볼까요?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y는 a 곱하기 b 빼기 c 식이 있어요. 근데 스택을 이용한 후이식이다라고 그랬어요. a는 3, b는 4, c가 2일 때 스택을 이용해 연산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연산을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수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y는 a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되죠. 3 곱하기 4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대입해서 생각해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자, 스택입니다. 스택에서 제일 먼저 이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먼저 이제 스택을 이용하려면 후이식 연산으로 바꿔줘야지 돼요. 이렇게. 자, 이걸 후이식 연산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가로가 먼저고, 수식 간단하니까 바로 해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대로 쓴다면 어떻게 되죠? 3, 4, 2, 빼기, 곱하기. 지금 이렇게 후이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후이식 표기 됐어요. 자, 이제 집어넣을게요. 제일 먼저 3 집어넣습니다. 3 들어왔어요. 자, 3이 있는 상태에서 4가 들어왔어요. 됐죠? 자, 3과, 네. 자, 3이 있는 상태에서 4가 들어왔죠. 3이 있는 상태에서 4가 있는 상태에서 2가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만났어요. 연산자를 만나면 연산자는 스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빼기를 만났죠. 빼기를 만나면 자료 2개를 꺼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2하고 4를 꺼내가지고 계산된 결과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럼 3이 있는 상태에서 4에서 2를 빼면 결과가 뭐죠? 2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어요. 연산자가 만나면 데이터 2개를 꺼내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3 곱하기 2를 꺼내가지고 곱하기를 한 결과 자 6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나요? 그래서 스택은 하나, 둘, 셋, 넷, 5번의 스택을 사용을 한 거고 네. 최종적으로 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중급 정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스택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아요? 스택 다음에 뭐였어요? Q였죠. 네, Q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